자, 책 펴고 우리 물리 파트부터 다시 갑니다. 물리 파트가 어디냐면 90페이지에서 우리가 공식 유도하는 거 선생님 저번에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90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몇 개만 짚어보고 갑시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과학에서 제일 뭐랄까 많이 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심지어 선생님이 지금 고3들 지구학 수업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중력이라는 힘은 계속 등장을 해. 그런데 니네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단순한 개념의 식이 몇 개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식을 뭐랄까 복습을 안 하는 거지. 그 식을 복습을 안 해서 선생님 그런 식까지 외워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레드선을 해봅시다. 중학교 1학년 다녔잖아 다.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힘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포스, 힘, 크기, 방향, 작용점 그래가지고 화살표로 표현했던 거.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화살표로 표현을 하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안 나도 기억이 나게 해야 돼. 응? 승훈 이런 거 기억 안 나나 봐봐. 쌤이 저기다 뭔가 할 테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힘이 작용하는 장소, 이만한 크기의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래가지고 이걸 힘의 3요소라고 불렀다고. 전혀 기억 안 납니까? 응? 대답을 해, 대답을. 인터랙션이 필요하단 말이야. 기억 안 납니까? 아니요. 기억 납니까? 아무도. 기억나야 정상이고 안 나면 저 깊은 기억 저편에 있을 거야. 자, 쌤이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력도 힘이니까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중력이라는 힘, 또 뭐 마찰력이라는 힘, 탄성력이라는 힘, 전기력이라는 힘, 각종 힘들은 항상 상호작용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무슨 작용한다고? 힘은 항상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중력 또는 뭐 거의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만류인력 이런 것들 다 뭐야?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상호작용이 뭔데? 내가 너에게 가하면 너도 나에게 가한다 뭐 그런 개념이겠지. 빨간색이 없네. 빨간색이 없지. 속에 박혀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력하고 만류력의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상호작용한다. 그 뭐에 대해 상호작용하느냐? 지금 얘기한 힘을 상호작용한다라는 건데, 여기 만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고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다고 쳐봐. 이래가 보기에도 M1이 커 보이지? 그지? 이 M1과 M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물론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질량을 가진 물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걸 만류인력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이 단어 뜻이 뭐라 그랬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물체들 사이에는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이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 누구? 힘의 단위? 뉴턴. 뉴턴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뉴턴의 사과. 어우, 짠 거 같아 소리. 어? 그치? 생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야. 뉴턴의 사과. 사과가 아니야.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지. 그지? 그다음 뉴턴이 머리 한 대 사과 떨어져서 한 대 맞았지. 그지? 그래서 뉴턴이 유명한 말 무슨 말 했어? 뉴턴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유도를 하면 유레카라고 하는 애들이 꼭 한명씩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빨리 끊어버렸어. 생각도 안 됐지? 봐봐. 아르키메데스. 그러니까 그건 아르키메데스인데 내가 이렇게 쓱 유도해가면 애들이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아 유레카 이런 애들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새끼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사과나무 밑에다가 니네가 자고 있다가 사과 떨어져서 머리 맞으면 뭐라 그래? 샷다. 대충 이런 말 쓸 거 아니야.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 정도 했겠죠.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들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제 만류력 상수라는 값을 뉴턴이 계산해서 붙여놨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알고 있자고요. 이게 뭐야? 지금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 중력. 지금 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중력 얘기를 되게 깊게 하지도 않아요. 주로 뭘로 하느냐? 그냥 자유낙하를 일으키는 원동력. 뭘 일으키는? 자유낙하. 자, 봐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란 말이 붙어 있고요. 역학적 시스템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얘기야. 뭐에 대한 얘기? 움직이는 물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의 그 운동. 떨어진다, 위로 올라간다, 가다가 점점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나는데 이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핵심 짓기 봐봐. 자유낙하는 중력만 작용하는 거야. 뭐만 작용해? 중력만.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내가 수평으로 던졌을 때 그 찰나에 힘을 준 거 외에는 역시 얘도 중력만 받는 거라고 해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평면상에서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다면 중력에 의한 효과가 안 나오겠지만 건물 옥상에서 수평으로 던졌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걔는 역시 또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고. 근데 그냥 자유낙하인 경우와 좀 차이가 나는 게 뭔 차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우리도 살면서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중력. 보통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누구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김을 의미하지만 보통은 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원래는 요렇게도 얘기한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그래서 만류인력이라는 말하고 섞어 쓰기도 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쌤은 여기다가 M1, M2라고 썼지만 A가 B에게, B가 A에게, 또는 A가 B를, B가 A를, 이거를 이런 말도 씁니다. 작용, 반작용. 뭐라고 한다고? 작용, 반작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 만약에 M1이 M2를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그 반대는 반작용이라고 하고, 크기는 항상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M1이 M2를 끌어당길 때는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겠지만 얘가 끌어당기면 오른쪽일 거고, 그지? 자, 그래서 AB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쌤 지금 일부러 계속 상호작용이라는 말 썼어요.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담당하는 지구과학 파트에서 수능 레벨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행성이 별 주위를 움직이는 것도 이 중력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것도 누구의 중력 때문이야? 태양의 중력, 지구의 중력, 상호작용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게 더 크다고? 같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태양 주변을 돌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튕기려는 원심력도 있고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도 있는데 이게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큰 변화 없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바깥쪽으로 튕기려는 원심력까지 딱 상쇄되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실은 원궤도가 아니에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물체의 움직임들이 완벽한 원궤도를 나타내는 게 없어. 그거 알아? 또 1년에 지구하고 달 사이로 1년에 3cm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니? 응? 처음 들었지? 이런 것들 호기심 갖고 한 번씩 훑어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할 상황은 아니고. 1년에 3cm면 뭐 100년 살아봤지. 3cm 곱하기 100이면 몇이야? 300cm? 3m?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평균 약 40만 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니까 한 3m. 그래, 열심히 살아보라고. 자, 지구에서의 중력으로 이제 바로 갑시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으로써 물체는 줄까요?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 여기서 지금 이제 지구의 중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구에서의 중력은 항상 어디?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 근데 여기다가 세 글자 쓰면 이론상. 왜 이론상이야? 여기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심력이 사실은 영향을 줍니다. 그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심력.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본 측정을 통한 지구 중심, 측정을 통한 중력 방향은 무슨 방향?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에서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자 우리는. 이해 가세요? 응? 뭐 굳이 여기다가 살짝 그냥 뭐 설명만 살짝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지점에서 딱 지점에서 지금 우리는 중력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딱 정해놓은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지구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저거 할 때 했던 거 합력 구하는 거 기억나지? 오른쪽으로 3뉴턴, 오른쪽으로 4뉴턴, 그 뭐야? 합구하면 오른쪽으로 7뉴턴 이런 거. 오른쪽으로 4뉴턴, 왼쪽으로 3뉴턴, 합구하면 오른쪽으로 1뉴턴. 이렇게 한 지점에 두 개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두 힘의 크기, 합의 크기와 방향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그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 이게 합력이 된다.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과정 조금만 더 가서 물리학 1으로 가면 여기는 그냥 만류인력이라고 하고 이게 원심력이라고 하고 여기가 중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력은 지구 중심에 약간 어긋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는데, 극지방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만류인력, 그리고 여기는 원심력이 없기 때문에 만류인력이 곧 중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적도 근처에서도 이쪽으로 만류인력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뭐가 작용해? 원심력이 작용을 하지만 원심력이 더 크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쪽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구에서 중력이 지구 중심을 그대로 향하는 곳은 적도하고 극지방 두 군데, 남극까지 하면 세 군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요. 알겠죠? 아무튼 이론상 연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이 뭐야?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라는 뜻이고요. 중력을 받는다. 그리고 지구 중력의 크기는 무게라는 말도 쓴다. 뭐라고 쓴다? 무게. 오줄거. 거기 사과 그림, 사과 4개 그려있는 그림 왼쪽에 보면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고, 이 무게는 보통 지구에서 이것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질량 곱하기 9.8m/s 제곱. 별일 없으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학년 때는 요거 위주로 많이 쓰다가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돼버리면 대부분 얘 중력과 속도를 계산하기 쉽게 10m/s 제곱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굳이 중학생 때처럼 1kg에 해당하는 중력이 9.8N이다. 2kg에 해당되는 게 19.6N이다. 3kg에 해당되는 게 29.4N이다. 별 의미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다 뻥인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중력값도 공기저항 때문에 이만큼 안 나오거든. 그냥 이렇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고 칠 거 반올림에서 10이라고 치자. 안 올리면서 20N이라고 치자. 안 올리면서 30N이라고 치자. 사실은 수능은 거의 이렇게 나와. 우리도 지금 그거 할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고요. 일단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그지? 저 들려 주는 거거든. 경찰이. 자, 연직 방향이라는 말과 중력이라는 말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력이라는 힘만 받아서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자유낙하를 보잔 말이지. 무슨 낙하? 자유낙하. 뭐만 받는다고? 중력만 받는다고. 낙하를 하는데 중력만 받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나? 없지. 그지? 막 떨어지다 보면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면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떨어지다 보면은 그냥 영상으로 보면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어저께 간만에 진짜 한 6개월 만에 토요일날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응? 고등학생 때 시험 끝나서 그런 거지 뭐 일부 그래가지고 딸내미랑 간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스즈메의 문단 속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 재밌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막 그거 요소 꼽은 다음에 막 떨어지잖아. 탁 떨어지잖아. 하필 그걸 또 봤네. 실제로 그게 왜 그래? 홍기장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다 봤어? 본 사람한테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봤어, 그거? 근데 우리 집 되게 웃기는 게 그 전날 그 감독 영화를 또 하필 넷플릭스로 봤어요. 뭐 날씨가 울고 싶을 때 고향에 가려겠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그게 꼬였어. 섞였어, 지금. 뭐요? 뭐 오셨어요? 그 울고 싶을 때 고향에 가면은 쓴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거랑 섞여가지고 지금 뭐 약간 그림도 비슷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필요해. 근데 여기 지금 무게 나오는데 계속 그 아니야? 고양이 가면 그거. 보자. 거기 그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맨날 여자 주인공이잖아. 그 여자 주인공 얘가 별명이 무게야. 여기 무게라고 하거든. 무한 게이지라 그래가지고 성격이 무한 게이지라서 별명이 무게라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도 보면은 뭐 껐떡하면 떨어진 장면이 나와. 걔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장면이 나오고 감독이 비슷하다 보니까 패턴도 비슷하고 그렇긴 한데 공기저항이 있다는 게 나오잖아 당연히. 그지? 응? 그래서 자유낙하는 이론상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 어차피 여기 다 이론상이니까 여기도 써있잖아. 딱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윤혜야 뭘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력의 영향권 내에서 뭐 이런 뜻이야. 무슨 내에서? 중력의 영향권 내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면 중력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한 100km 이상 올라가면 되게 중력의 영향을 티나게 덜 받습니다. 한 300km, 400km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는 막 무중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더 반대쪽으로 가해버리면. 그래가지고 알잖아. 그 국제우주정거장 가가지고 막 둥둥 떠다니고 막 물방울 떠다니는 거 쳐먹고 음식 던지면 내 둥둥 떠다니다가 쳐먹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거 아닌 곳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지표면 근처가 그런 뜻이야. 우리가 생활하는 그 지표면 근처 뭐 굳이 찝자면 한 지상 10km 이내 정도? 그 정도에서는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애를 자유낙하라고 부른다. 좀 전에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점을 찍었어. 그 얘기는 뭐냐? 힘이라는 게 물체에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뜻이야. 사실은 1학년 통합과학이건 뭐건 간에 물리에 흔히 말하는 역학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운동하는 또는 정지한 물체의 net force. 지금 이번에 net force라고 썼어? 이게 뭐야? 합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합력. 우리말로 하면 알짜 힘. 이게 가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이게 가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운동 상태가 변한다. 무슨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또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점점 더 빨라진다. 또는 느려진다. 또는 여기에
오일 과정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방향이 바뀐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셋 중에 한 개는 바뀐다고. 셋 중에 한 개는 최소한. 뭐가 있으면? 알짜 힘이 있으면. 즉 알짜 힘이 제로가 아니면. 아까 쌤이 힘,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가했을 때 하나로 바꾸는 걸 항력 구한다고 했지? 뭐 4N, 3N, 이쪽으로 7N, 이쪽으로 4N, 이쪽으로 3N 그러면 이쪽으로 1N, 평행사변 뭐 예를 들어 이쪽으로 4N, 이쪽으로 3N 그래버리면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와 방향 이게 합력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이렇게 합력으로 만들었을 때 한 개의 힘으로 만들었을 때 그 힘을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합력을 구했더니 0이 나오면 저기 등에 써놓은 빨간색 글씨가 구형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합력을 구했더니 오른쪽으로 4N 왼쪽으로 4N 그럼 합력이 몇인 거야? 0인 거지. 그러면 이 빨간 색깔의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가속도라고 부른다. 뭐라고 한다고? 정말 우리 집 중력 작용하는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 힘이 작용하면 합력이 몇이야? 그건 우리 세 글자로? 이거는 운동 케미가 좀 되잖아. 빨리 해봐. 바뀌어 저쪽으로. 무중력. 그래 무중력이라고 하는 거야. 응? 진짜로 중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합력을 구했더니 0이 됐더라. 오케이? 응? 그런데 가속도가 지금 생겼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면 합력이 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 나온 자유낙하도 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가속도를 유발하는 게 뭐야? 넷 폴스라고 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위에 있는 물체는 뭘 받는다고요? 중력. 실제로는 공기 저항력도 받는다고 했지만 이거 없다고 쳤으니까 결국 알짜 힘이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라서 중력 가속도, 영어로는 gravity라고 부른다고. gravity acceleration 이런 말 줄이 안 쓰고 그냥 보통 gravity 그러면 중력 가속도 또는 중력에 의한 효과, 중력 이런 식으로 다 번갈아 써요. 영화 제목되는 쓰잖아. 있지 않냐? 있어. 그 잘생긴 아저씨 누구야? 빵 아저씨 나오는 브래드 피트. 응? 아니 누가 자꾸 빵 아저씨라고 뭔 소리가 했더니 나중에 쓴 글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브래드 피트가 나오더라고. 빵형, 빵 아저씨 이래. 아 저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참 진부적이다. 참 진부하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걸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이론상 거기 줄을까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거기 보라색 공 왼쪽에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가속도라는 게 원래 뭔 뜻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쌤이 자유낙하 아니고 그냥 수평을 움직이는 물체를 한번 상황을 해볼게요. 얘를 봤더니 2m/s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2초 후에 보니까 이 녀석이 8m/s가 돼 있더란 말이야. 이 녀석이 2초 후에 보니까.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보통 1초 동안이라고 많이 줍니다.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라고 하면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2초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6이 변했죠? 그지? 이제야? 다 몇 나와? 3m/s 제곱이 나온다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요거 단위 잘 봐. 이거는 오늘 한 번만 하고 넘어갈 거야. 저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봐봐. 분모가 S고 분자가 S분의 M이야. S는 1분의 S란 뜻이잖아. 분모, 분자. 분모는 S제곱.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응?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중학생 수업하다 제일 재밌는 거 또는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좀 납득을 했으면 좋겠는 게 비열을 뭐라고 해? 그럼 애들이 다 알아. 비열이 뭐야? 공부 좀 한 애들은 어디서 들었거든.
비열이 뭐야 그러면 단위 어떤 물질 어떤 물질 해놓고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거나 내리는데 필요한 열량. 니네가 알고 있는 정의와 같은 거지, 그지? 뭐야 이 표정은? 이게 비열의 뜻이야. 그래서 물어보자. 승훈, 비열의 단위가 뭐야? 아니요. 응. 알았는데. 저걸 전원에도 있다는 거야. 잘 봐.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몇 칼로리? 이거야. 이게 비열 구하는 공식이야. 비열 구하는 공식. 질량산이 m이지. 온도 변화 보통 C라고 쓰거든? 열량은 Q잖아. 비열은 C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거 Q에 관한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온도변화 공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C에 관해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공식이라니까? 단위라니까? 그러니까 단위를 아는데 공식을 몰라. 이거 웃기는 거야. 어? 아빠가 누군지 알겠는데 우리 엄마의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니 이게 웃기지. 어? 이거는 알겠는데 얘를 모르겠대. 더 웃기는 거야. 이거는 또 어디서 온 거야? 이거를 기호로 쓴 거잖아. 그럼 여기에 각종 숫자들이 등장할 거니까 숫자 다 계산하고 뒤에 남은 거 붙이는 게 문제인데 이런 거에 감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외울 게 줄어. 애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외운다니까? 그치? 응? 이런 데 감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 새끼 공부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시험 잘 봐. 그게 이런 데 감각이 있는 얘기야. 근데 거의 열의 아홉은 그런 새끼들은 게을러. 그런 애들은 게을러. 그래서 꼭 100점 맞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또 아니야. 정말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100점 맞아. 자기 머리 믿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깜죽대다가 나중에 한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두 개 틀리고 세 개 틀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지. 공부 설마 안 해. 심지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서 화학 선택하는 애가 없었거든. 나도 물론 마찬가지. 대입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과 고3이다 보니까 시간표 있긴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지? 시간표가 어떻게 있지만 이게 반마다 선택 과목이 좀 다르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 진짜 화학 선택하는 애 아무도 없었는데 화학 선생님이 그래도 그렇지 본인 시간에 애들이 다 지구과학이랑 물리만 공부만 있으니까 빡친 거야. 갑자기 야 요새로 치면 수행평가 같은 점수를 주겠다. 단단하게 갑자기 느닷없이 일주일 전에 우리 다음 주 일주일이나 바로 전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2번 들어서 야 니네 그 무슨 평가 문제 그거 내가 니네 퀴즈 갑자기 쪽지 시험 봐가지고 그거 그냥 낼 거다.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때 내신에 별 의미는 없었지만. 근데 선생님이 진짜 우리도 그냥 애들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지. 수업실에 딱 들어왔어. 야 책 다 덮어. 근데 A4 용지 반쪽에만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치사하게 한 장씩 주는 거야. 그지? 아니야 밖에서 주면 또 종이 그 누런 거 주는 거. 요새도 그래? 근데 그런 쪽에는 무슨 사는 거야 도대체. 잘하는 거 세상. 네 학교 시험지용 그 종이는 도대체 시중에 사기도 힘들어. 아무튼 그런 종이를 나눠준 거고 또 반쪽에서. 근데 짝 쪽지 시험 딱 10개를 보겠대. 그래놓고는 막 이게 있었어. 자 1. 비열의 단위를 수치고 일단 멘붕 온 거지. 아무도 화가 안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너무 막 쓰고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다 시험 싹 걷어갔는데 열문제 다 맞은 애가 나밖에 없는 거야. 애들이 막 야 참고서 너도 화가 안 하잖아 새끼야. 선생님이 답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 근데 야 선생님 말하는 거 앞에 답이 다 써있지 않냐? 막 그때 애들이 재수없는 아니 뭐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필요한 열량을 선생님 모르면 이 물량을 읽어주고 그래놓고 그걸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의 단위를 쓰시오. 선생님 말하는 거 적었더니 그 안에 식이 보이더라고. 그때 아까 그랬지? 이런 애들은 어떻다고? 절대 정말 정식 시험에서는 깜짝대다가 잘 못한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나 봐요? 항상 공부는 거기에 약간 무식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좀 포함이 돼야 돼요. 절대로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자유낙하
역시 물체 운동 방향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이게 가속도인데 중력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인다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지금 이제 중력 가속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구에서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더라. 그래서 그래비티 상수로 취급하잖아. 뭐로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한다고.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그냥 물체의 질량이 얼만큼이냐, 뭐 10m, 뭐 100m 높이에서 50m를 낙하하더라도 1초 지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1초 때마다 속력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늘어난다는 뜻이고, 만약에 여기를 출발 지점으로 안 두고 여기를 출발 지점으로 놓고 떨어뜨려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200m에서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500m 떨어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질량에 관계없이. 알겠지? 공기저항 무시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가 왼쪽에 써있죠. 중력 가속도.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로 지표면 근처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일정하다. 오른쪽에 사진 보면 깃털과 구슬. 공기 중에서는 분명히 다른데 그 진공에서 실험하면 어떻게 된대요? 무게에 관계없이 또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 그 밑에 보면은 가속도 구하는 식이 하나 써있죠. 선생님이 좀 전에 여기다가 썼던 식 기억나요? 2에서 뭐 8 되고 이거 한 거. 그거를 일반식으로 쓰는 거야. 처음 속도 2m/s 2초 뒤 2초 후 이거를 선생님 t초 후라고 바꿔볼게. t초 후 속도가 8m/s 됐었어. 그지? 이거를 가속도 구하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 속도 v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시간상으로 0초일 때의 속도라서 제로가 붙으면 0초. 문제에서 제시된 그 시점에 처음 값은 항상 제로가 붙어 있습니다. 나누기 t초. 그래서 t. 이게 가속도 구하는 식이야. 여기는 지금 요 값을 뭐라고 써놨어요? 속도 변화량 델타 v라고 써놨습니다. 참고로 요 세모 표시 알죠? 델타라고 있고요. 우리 선행 수업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 기호도 좀 알고 갑시다. 델타라는 뜻으로 쓰고 변화량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수식에서. 수학학원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그지? 수학학원에서 혹시 이 중에 선행하는 친구들 극한 같은 거 배우면 리미트 델타 t가 뭐 제로에 가깝게 갈 때 처음 들어? 아, 있나 해서 그냥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냥 변화량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역시 선생님이 수업하는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강 하구에 생기는 세모나게 생기는 모래섬을 델타라고도 합니다. 삼각주라고 여러분들은 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배웠어 안 배웠어? 그렇어요.